테슬라의 슈퍼컴 도조 어떤 컴퓨터길래 지난주에 좀 테슬라가 또 주목을 받았어요. 목표가 400달러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렇게 목표가를 높였던 이유 보면은 도조 컴퓨터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도조 컴퓨터가 뭐길래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목표가까지 높일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글로벌 IB들에서는 도조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제 9월 초에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접근성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센서라던가 라이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테슬라가 주행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개발 중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슈퍼컴퓨터가 바로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주목하고 있는 도조 컴퓨터입니다. 이 도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도조 컴퓨터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조를 통해서 지금은 테슬라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지만 나중에는 이 도조의 활용도를 넓혀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분이 가장 큰 수입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도조의 활용도에 대한 확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차량 판매를 넘어서 시장을 조금 더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도조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테슬라가 자동차를 함께 판매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소프트웨어 기술들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앞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보다 가치가 664조 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주당 250달러에서 44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조 컴퓨터가 결국에는 테슬라의 그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컴퓨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IB들이 기대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도조 컴퓨터 때문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도조 컴퓨터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도조 컴퓨터가 이제 테슬라가 2020년에 D1이라는 자체적인 반도체 칩을 만들었어요. AI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개발이 되기 시작한 컴퓨터인데요.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슈퍼컴퓨터를 운영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엔비디아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 쪽에 너무나도 공급망이 치우쳐진다면 추후에 공급망 이슈가 생겼을 때도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2020년부터 자체적인 반도체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D1이라는 자체 반도체 칩이고요. 네. 테슬라에서 이제 D1이라는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이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테슬라의 자체 칩 D1을 장착한 도조를 통해서 자율주행 운행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해요. 지금 도조 컴퓨터에는 테슬라가 만든 D1이라는 반도체 칩이 한 3,000개 이상 들어가 있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기존의 엔비디아 GPU와 비교해서 D1이 훨씬 더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지금 도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AI보다 최대 30배 이상 빠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AI를 훈련하는데 사용되는 기간도 동일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엔비디아 GPU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D1을 통해서는 일주일로 이제 학습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부피도 작기 때문에 서버에 필요한 물리적인 공간도 5분의 1 가량 줄어들게 되고요. 생산이라던가 운용 비용도 그 엔비디아의 GPU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합했을 때 지금 테슬라는 도조의 1달러당 성능이 엔비디아 최신 GPU의 약 4배 이상에 달하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제
테슬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량들은 다 통신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테슬라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도조 컴퓨터로 전송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도조는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학습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좀 고도화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도조 컴퓨터에는 4억 8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주행거리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행 데이터가 입력이 된 만큼 어느 정도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흡수하고 있는 도조 컴퓨터가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발전을 해나갈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동영상을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트위터에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FSD 버전 12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FSD 버전 12를 이용해서 팔로알토 시내를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영상이 한 45분 정도 됐는데 그 45분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행 중에서 딱 한 번만 운전대를 잡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이 자율주행이 알아서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동영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각 자동차가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코드를 짜야 되는 형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공개된 FSD 버전 12 같은 경우에는요. AI가 스스로 운전자의 영상들을, 자료들을 직접 처리해서 스스로 각 상황에 맞게 운전하는 형태로 학습하는 형태까지 발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그 서비스의 좀 접근성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FSD 소프트웨어 구독의 일시불 가격을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15,000달러였는데요. 이 일시불 가격을 12,000달러로 대폭 낮췄는데요. 가격을 낮춘 이유는 결국에는 이 FS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더 늘려가지고 도조 컴퓨터에 더 많은 영상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또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2030년쯤이 되면 테슬라가 이 도조 컴퓨터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운전자로부터 한 286만 원의 이런 그 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보고도 투자를 하시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오류나 여러 성능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도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이 좀 빠르게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이 어떻게 기여를 하게 될까요? 네, 어찌됐건 이제 도조 컴퓨터가 최고의 슈퍼컴퓨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조 컴퓨터가 도입되면 테슬라는 지금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테슬라 차량의 무선으로 빠르게 업데이트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테슬라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잖아요. 네. 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운전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율주행 성능이라던가 정확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도조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더불어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목표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개발도 여러 완성차들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역시 지금 로보택시를 상용화하려는 계획들, 노력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도조 컴퓨터가 로보택시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개선을 하는데 또 함께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시스템만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로보택시는 특히나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러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들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조 컴퓨터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조 컴퓨터를 통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상용화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중심에 도조 컴퓨터가 있다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연희님이 조금 전에 도조의 테슬라에 이 자체 칩인 D1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HBM도 함께 탑재가 돼 있다고요? 네, HBM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8월에 핫칩스라는 테슬라의 반도체 학술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때 이제 테슬라 측에서 도조의 구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도조의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 도조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바로 옆에는 이제 HBM이 장착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D1 칩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연산에 대한 성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장착되어 있는 HBM 같은 경우에는 이 D1 칩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금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D1 칩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실행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학습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D1 칩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을 해가지고 이 D1이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도조는 더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도조 컴퓨터가 더 많은 시스템들,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HBM이라는 이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지금 HBM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도조 컴퓨터에 대한 HBM 수요까지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 향후 K 반도체 입지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역시나 또 반도체와 관련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뿐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칩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HBM 시장이 좀 늘어나면 확실히 좀 호재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앞서서 D1은 TSMC 쪽에서 네. 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TSMC는 그러면은 또 테슬라까지 업으면 이렇게 좀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쪽의 물량 수주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테슬라의 물량까지 모두 함께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향후 이제 도조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인공지능, 로봇 여러 가지 신사업에도 함께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투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반도체 수요도 더욱더 확대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TSMC에게 호재인 거는요. 지금 TSMC는 애플이나 여러 가지 모바일 쪽 고객사들이 주문이 감소하면서 TSMC 7나노 생산 설비의 활용도가 예전보다 좀 낮아진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테슬라의 D1 칩을 생산을 하게 되면서 7나노 쪽의 생산 설비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테슬라가 내년에 TSMC를 통해서 생산하는 D1 반도체 물량이 내년에는 지금과 비교해서 한 2배 이상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5년까지는 D1에 대한 물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역시나 TSMC 쪽에서도 이게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AI뿐 아니라 테슬라 역시나 자율주행에 힘을 쓰게 되면서 반도체 쪽에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봤고요. 2부는 테슬라의 슈퍼컴 도조와 관련된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